기본적으로 전 시간에 요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 쓰는 거를 설명을 드렸는데, 자, 여기에 있는 아이콘 명령어를 사용을 할 때는, 자, 무브, 자, 화살표가 나오고요, 로테이트도 뭔가가 나오고요, 스케일도 무언가가 나와요. 그래서 자, 여기에 있는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을 사용을 하면, 자, 이렇게 보조 도구식으로 무언가가 나와요. 막대기 같은 게.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자, 요게 편할 때도 있는데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작업을 하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에디트 모드에서 뭔가 편집을 하는 중간에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을 하면, 자, 편집하는 명령어가 취소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즉, 다른 명령어를 사용하는 중간에 무브나 로테이트나 스케일 명령어를 같이 병행해서 쓰고자 할 경우에, 자, 여기 있는 명령어를 선택을 해주시면 기존에 다른 사용하던 명령어들이 종료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명령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 있는 명령어를 선택했을 경우 같이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여기에 있는 거를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헷갈리니까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을 여기 있는 명령어를 많이 사용을 하지만 조금 익숙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 단축키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요. 여기 명령어를 선택을 안 하고, 자, 자, 얘를 이동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자, 무브 명령어는 키보드에서 G키를 눌러주면 돼요. G. 자, 얘가 무브예요. 자, G키를 눌러주면 무브가 되는데, 자, 지금 상태에서는 자, 뭔가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자, 얘를 선택하면 화살표가 나와서 X방향, Y방향, Z방향을 내가 방향을 지정해서 움직일 수가 있었는데, 단축키를 사용하면 방향 지정이 안 돼. 그냥 마구잡이로 움직여요. 기본적으로가. 그러면 내가 단축키를 이용해서 무브를 시킬 때 X방향이나 Y방향이나 Z방향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이동을 시키고 싶다. 그 아이콘 명령어를 이용해서 쓰는 것처럼 할 경우에는, 자, 한 가지를 더 활용을 하시면 돼요. 뭐냐면 지금 무브 명령어는 줬어요. 여기서 방향을 지정하시면 돼요. 두 번째, 이 상태에서 무브 명령을 준 상태에서 내가 X방향으로 움직일 거냐, Y방향으로 움직일 거냐, Z방향으로 움직일 거냐. 자, X방향, X 눌러주시면 X로만 움직여요. Y로 안 움직이고. 자, Y 눌러주시면 Y로만 움직여요. 나머지는 안 움직이고. 자, Z 눌러주시면 Z방향으로만 움직여요. 그래서 내가 단축키를 이용할 경우에는 방향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방향 지정을 안 하면 그냥 사방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가서 얘가 이동이 될지는 몰라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무브 내가 이렇게 갖다 놨다고 해서 지금 얘가 X, Y에서 이쪽에다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돌려보면 자, 공중에 떠 있어요. Z 값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냥 무브로 얘를 움직이셨을 경우에는 얘가 어느 위치에 정확히 움직이는지를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무브 명령을 줄 때는 X, Y, Z 방향을 지정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야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실 수가 있고, 자, 얘를 자, 로테이트는 키보드에서 단축키 R을 눌러주시면 돼요. 로테이트. 자, 얘도 마찬가지로 X, Y, Z가 마구잡이로 돌아가요. 여기서 자, X축을 회전축으로 하겠다 그러면 자, 이렇게 돌아가고요. 자, Y축을 회전축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고요. Z축을 회전축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회전시킬 수가 있어요. 자, 스케일도 마찬가지로 스케일은 키보드에서 S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X, Y, Z가 다 커져요.
단축키를 쓰면. 자, X, Y, Z가 다 커지고 작아지는데, 자, 이 상태에서 내가 한쪽 방향으로만 스케일을 주고 싶다. X 방향으로만. 그러면 X 방향으로만 늘어나요. 자, Y 방향으로만 늘어나고, Z 방향으로만 늘어나고, 이렇게. 그래서, 자, 이렇게 주실 수가 있어요. 자, 하나 더. 자, 이 상태에서, 자, 내가 스케일을 쓰는데, 자, 단축키로 스케일을 쓰는데, 난 Z 방향으로, 원래 있던 크기에 50%만 줄이고 싶다. Z 방향으로. 자, 그랬을 경우, 자, 마우스로 얘가 50% 되는 지점을 정확히 찾기는 어려워요.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뭘 해주냐? 자, 키보드에서 0.5 엔터 입력해 주시면 50%. 자, 1을 기준으로 0.5는 반이니까 자, 50% 줄어들어요. 자, 스케일 Z 방향으로 난 지금 현재 요쪽 50% 줄은 거를 다시 2배 키우고 싶다. 그러면 현재 줄어든 크기를 1로 생각하고 자, 2배 키우겠다. 그러면 원래 크기대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수치값을 입력을 해서 내가 원하는 크기 비율이나 회전도 내가 회전시킬 각도를 입력을 해서 회전 각도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자, 무브도 원하는 거리값을 지정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만큼 이동을 시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스케일 Z 방향으로 한 0.2 자, 요 정도만 할게요. 그리고 자, 스케일 X 방향으로 한 3배 3배는 너무 크다. 자, 스케일 X 방향으로 2배 그러면 요 정도 되겠죠? 모양이. 그러면 아까 여기서 테이블 자, 두께가 좀 더 얇아도 되겠네요. 자, 지금 현재에서 반만 더 줄여보죠. 스케일 Z 방향으로 0.5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어요. 자, 요 상태에서 자, 얘를 자, 여기 아까 자, 여기가 약간 이렇게 깎여 있었죠. 살짝. 그리고 모서리가 둥그러져 있어요. 자, 모서리 둥그른 거부터 먼저 해볼까요? 그러면 요 상태에서 자, 이제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기 위해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선택하셔서 에디트 모드로 설정하셔도 되고 아니면 자, 물체를 선택한 다음에 키보드에서 탭키를 눌러주셔도 된다고 했죠?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자, 요거 자, 에디트 모드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해요. 자, 점 선, 면 어느 부분을 내가 수정을 할 거냐, 점에 관련돼서 수정할 거냐, 선에 관련돼서 수정할 거냐, 면에 관련돼서 수정을 할 거냐. 자, 이 부분을 정확히 선택을 해 주셔야지 내가 모양을 정확히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요것도 아이콘으로 내가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돼요. 마우스로. 자, 마우스로 선택을 하셔도 되고, 자, 이것도 단축키로 내가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숫자 키 1, 2, 3 1, 2, 3 자, 1번이 버텍스 자, 2번이 엣지 3번이 서페이스 면이에요. 그래서
1, 2, 3으로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자, 선 선택 모드로 갈 거예요. 선 편집 모드로 가서 엣지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자, 여기 자,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선택을 해볼게요. 여기 부분을. 자, 여기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 뭘 써볼까요? 여기서 베벨이란 걸 써볼게요. 베벨. 그러면 자, 이렇게 모서리를 이런 식으로 모양을 깎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도 이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자, 이거 잠깐 두고, 자, 여기다가 물체를 하나 만들어서 일단 설명을 먼저 하고 갈게요. 자, 이런 거 하나랑, 자, 무브, 자, 얘 Y 방향으로 이렇게 옮겨놓고, 자, 하나 더, 자, 만들어 놓고, 자, 요거는 자, 스케일 Z 방향으로 조금 줄이고, 자, 스케일 X 방향으로 늘리고, 자, 스케일 Y 방향으로도 조금 늘리고,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어요. 얘는 스케일로 변화를 주신 거고, 자, 요거는 그냥 원래 크기예요. 자, 얘하고 편집을 하겠다. 자, 하나 선택하고, 자, Shift 키 누르고, 자, 얘도 선택했어요. 두 개를 다 선택했어요. 그리고, 자, 에디트 모드 들어가면 이렇게 선택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모서리를 선택하고, 자, 베벨을 주시면, 자, 이렇게 베벨이 돼요. 위에서 봤을 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같은 비율로 깎여요. 베벨이란 것은 각진 부분을 깎아서 평평하게 만들어준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지금 요 모양은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근데 여기서 자, 요걸 선택하고, 자, 얘를 베벨 값을 주면, 자, 모양이 좀 틀려요. 조금 더 과하게 틀리게 만들어 볼게요. 얘가, 자, 요거를, 자, 스케일로 X 방향으로 좀 더 길게 주시고, 자, 무브 X 방향으로 이렇게 빼주면, 자, 요거 선택해서, 자, 베벨을 주시면, 요렇게 돼요. 자, 얘는, 자, 여기가 꼭지점이었는데, 자, 여기 깎인 거하고 여기 깎인 거하고 비율이 틀려요. 자, 얘는, 자, 꼭지점에서 여기 깎인 거 비율이 같은 비율로 깎였는데, 자, 얘는 비율이 틀려요. 자, 근데 얘처럼, 자, 여기도 같은 비율로 이렇게 깎아서 요 모서리를 만들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자, 지금 현재 되지가 않죠. 자,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자, 얘는 원래 그냥 만든 물체고, 얘는 스케일로 크기를 변형시킨 물체예요. 그래서 스케일로 크기를 변형시키면 비율이 달라지니까 깎이는 비율이 변형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모양을 이렇게 내가 스케일로 크기를 변형시켰지만 베벨을 써서 깎일 때 이것처럼 똑같은 비율로 깎이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얘를 한 가지를 더 해줘야 돼요. 에디트 모드 가기 전에 한 가지를 더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유념하셔야 돼요. 블렌더에서는 스케일이나 로테이트나 이제 그런 걸로 변형을 주었을 경우, 자, 이렇게 편집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로 편집을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특히 스케일이 제일 심해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컨트롤 Z. 자, 요것도 스케일로 X방향으로 더, 자, 무브. 자, 이렇게 주면, 자, 요걸 선택하고, 자, N키를 눌러서 사이드 메뉴를 꺼내 볼게요. 사이드 메뉴를. 자, 얘는 로케이션은 위치예요. 자, 위치는 변화가 되어 있는데 로테이션과 스케일 값은 변화가 없어요. 기본 값이에요. 자, 근데 얘를 선택을 하면, 자, 위치는 당연히 얘하고 위치가 틀리니까 이 위치는 틀린 게 당연해요. 자, 근데 로케이션 값은 기본 값으로 되어 있는데 스케일 값은 변화가 일어나 있어요. 그래서 이 변화가 일어난 거를 원래 얘는 이 모양이다 라고 해서, 자, 요 값을 초기화 시켜요. 전부 다 1로. 얘처럼 초기화를 시켜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자, 얘를 편집할 때 얘와 동일한 형태, 동일한 조건으로 편집이 돼요. 자, 그럼 얘를 초기화를 어떻게 시키느냐? 야, 얘를 1로 바꾸면 안 돼요. 이 수치값을 1로 바꾸면 이 크기가 원래 크기로 돌아가 버려요. 지금 현재 상태, 요 상태 3.254를 1로, 1.360을 1로, 357을 1로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하면, 물체를 선택하고, 자, 여기 오브젝트에 보면 어플라이라는 게 있어요. 어플라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 어플라이에 보면, 자, 로케이션, 로테이션, 스케일이라는 게 있어요. 자, 로케이션, 로테이션, 스케일. 자, 요거를 초기화 시키겠다라는 그런 메뉴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스케일을 선택을 해볼게요. 스케일. 그러면 얘가 1로 변해요. 그러면 얘는 크기로 모양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원래 저 모양이 내가 처음 만든 모양이다 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이래 놓고 얘를, 자, 에디트 모드로 가서, 자, 여기를 베벨 값을 주면, 자, 이제는 동일한 조건으로, 자, 이런 모양이 생겨요. 그래서, 자, 이렇게 모양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도 스케일로 변화를 줬기 때문에, 모서리 부분을 깎아주려면, 얘를 모서리 부분을 깎아주려면, 자, 얘도, 자, 요거를 초기화 시켜버리면 돼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오브젝트에 어플라이 스케일, 그래서 초기화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자, 얘를, 자, 에디트 모드 들어가서, 자, 여기 선택하고, 자, 요걸 베벨 값을 주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자, 이제 요 깎이는 정도, 자, 여기 옵션이 있죠. 옵션을 펼치면 깎이는 정도, 자, 얼만큼을 깎을 거냐, 0.2 정도. 그러면 여기서 0.2, 여기서 0.2 해서 이렇게 깎인다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얘를, 자,
자, 이렇게 평평하게가 아니라 자,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자,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둥그렇게 만들려면 자, 여기 세그먼트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여기에 세그먼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세그먼트는 마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평평한 데다가 자, 마디를 추가해서 얘를 둥그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그먼트를 더 많이 주면 자, 이런 식으로 둥그런 형태로 모양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한 5개 정도 주면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여기하고 자, 여기하고 자, 여기하고 세 군데를 한꺼번에 할게요. 자, 얘를 주는데 0.2 정도 주고 자, 세그먼트를 한 5개 정도 주면 자, 동일하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그러면 자, 이렇게 라운딩이 들어간 형태로 모서리 부분이 표현이 돼요. 그래서 각진 모서리 부분을 둥그렇게 표현할 때는 자, 베벨이란 방식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자, 이 높이 방향으로 자, 여기다가 중간에 마디를 하나 집어넣을게요. 자, 전 시간에 이 물체에 중간에 마디를 추가하는 방법 루프컷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자, 루프컷은 요거거든요. 요거. 자, 요거를 선택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단축키로 여기서 컨트롤 R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루프컷을 만들 수 있어요. 세로 방향, 가로 방향. 자, 마우스 좌측 버튼 클릭. 움직여서 이렇게 위치 맞춰주셔야 되고 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 해주면 가운데. 그래서 자, 이렇게 모양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자, 엑스레이 모드를 이용해서 자, 버텍스를 자, 여기 점들을 이렇게 선택할게요. 밑에 부분의 점만. 또는 자, 페이스로 면을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버텍스로 일단은 자, 이렇게 밑에 부분 점들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 자, 밑에 부분 점들이 다 선택이 돼요. 자, 요거를 자, 스케일로 가운데로 살짝만 몰아볼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약간 깎이는 듯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자, 이렇게 경사가 깎이는 듯한 느낌의 여기 깎이는 듯한 느낌의 표현 요런 거 여기 부분 자, 안쪽으로 약간 깎였으니까 이렇게 깎이는 듯한 느낌을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이런 모양. 그래서 에디트 모드, 오브젝트 모드로 바꿔주면 이렇게 자, 여기 부분이 그래도 약간 각져 보이죠. 그래서 얘를 물체를 선택하고 자,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쉐이드 스무스를 주시면 자, 이 부분이 둥그렇게 보이는데 자, 이거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쉐이드 스무스라는 것은 뭐냐면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물체를 갖다가 실제로는 둥글둥글하고 부드러운 게 아닌데 부드러운 것처럼 보여지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는 참 부드럽게 잘 나왔는데 생뚱맞게 여기도 이상하게 보여요. 여기도 이 부분도. 그러니까 얘를 돌려보면 화면을 돌려보면 자, 얘를 돌려보면 여긴 또 괜찮게 보여요. 근데 또 이번엔 여기가 그래요. 얘는 보여지는 방향에 따라서 물체를 부드럽게 보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만 보여지고 여기는
각지게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 이 상태를 쓰면 약간 문제가 생기죠. 자, 그래서 메뉴 중에 자, 얘를 선택하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면 메뉴 중에 쉐이드 오토 스무스라고 위에 거 말고 밑에 게 있어요. 쉐이드 오토 스무스라고 요거 밑에 걸 선택해주면 자,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여기는 둥그렇게, 여기는 각지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양을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아니면은 그냥 쉐이드 플랫에서 자, 이렇게 조금 각지더라도 이렇게 그냥 두셔도 상관은 없고요. 너무 보기 싫다 그러면. 자, 요 쉐이드 오토 스무스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는 여기 어떤 원리냐면, 페이스하고 이렇게 면하고 만났을 때 이 면과 면이 이루는 각도가 있어요. 90도가 될 수도 있고, 뭐 120도가 될 수도 있고, 30도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각도가 있는데, 자, 이 각도를 얼마 각도 이상 되면 그냥 둥근 걸로 표현을 해라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오토 스무스를 주면 90도 이상 되는 그런 면들은 둥그렇게 보여주고, 90도 정도, 90도 이상, 90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각도들은 각지게 보여지게끔 그냥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런 효과를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각지게 나오고 이 모서리 부분은 둥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거를 이제 나중에 저 각도를 내가 조절을 해서 또 좀 더 세밀하게 조절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자고요. 그래서 위에 상판, 테이블 상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자, 밑에 보면은 이제 요런 부분이 있죠. 다리 부분이 있고 요런 부분이 있고. 자, 동그란 다리 부분을 하나 만들어 보자고요. 자, 다리 부분은 원 기둥 형태로 되어 있을 테니까, 자, 여기서 자, 실린더 주고, 자, 실린더의 반지름을 0.2 정도, 0.1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무브 여기쯤 갖다 놔 볼까요? 자,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쟤를 이제 밑에다 갖다 맞춰야 되는데, 자, 밑에다 갖다 맞춰야 되는데, 자, 쟤를 맞추려면, 자, 요거를 선택하고, 자, 무브 Z 방향으로 일단 좀 내려놔야겠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 부분과 자, 여기 부분과 자, 여기 부분을 정확하게 딱 갖다 맞춰야 되는데, 자, 전 시간에는 제가 일단은 대략적으로 눈대중으로 맞춰보자고 했었어요. 자, 오늘은 좀 더 세밀하게 정확하게 맞춰볼 거예요. 자, 뭘 쓰느냐? 여기에 보면 자, 이렇게 생긴 옵션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옵션, 이렇게 말꿈 모양 형태로 되어 있는 아이콘이 하나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스냅이에요. 스냅이라는 명령어인데, 자, 스냅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물체에서 특정한 점을 선택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자, 원하는 특정 부위의 점이나 뭐 면이나 그런 부분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줘요. 자, 그래서 일단은 얘를 켜주고, 자, 이렇게 선택이 돼야지 켜진 거고요. 요거는 꺼진 거예요. 꺼졌을 경우에는 스냅은 적용이 안 돼요. 켜져 있을 경우에만 스냅이 적용이 돼요. 그리고 자, 요 옆에 화살표를 누르면 자, 스냅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인크리먼트, 버텍스, 엣지, 페이스, 볼륨, 뭐 엣지 센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많이 쓰는 게 버텍스, 페이스를 많이 써요. 그래서 자, 버텍스 선택하면 자,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자, 뭐가 생기죠? 포인트를 잡으려고 하니까 안 잡히네. 요런 게 생겨요. 요런 포인트가. 그러니까 점이 있는 부분에만 생기는 거예요. 버텍스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라운딩, 아까 제가 라운딩을 만들 때 점으로 몇 개 나눴었죠. 세그먼트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있는 중에 점 하나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원기 중의 점과 이 위의 점이 서로 딱 같은 위치에 맞닿게 해주면 정확하게 물체가 맞닿게 되기 때문에 자, 전 시간에 일단 최대한 눈으로 대략적으로 맞췄던 것보다는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클릭 해주시면 이제 위아래가 딱 맞았어요. 얘는 아무리 확대를 해도 절대로 떨어진 부분 안 생겨요. 정확하게 들어맞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얘를 위에서 보면 여기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요거 끄고 자, 무브. 자, 이제 여기서 X, Y로만 움직이니까 자, 위치 이렇게 잡아주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자, 얘가 자, 그래도 두껍다. 그러면 이제 줄이시면 되는 거죠. 더. 자, 요거 선택하고 자, 스케일로 자, 줄이시면 되는데 여기서 자, 스케일로 줄이면 X, Y, Z가 같이 준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얘를 X방향으로만 줄이면 뭐가 되냐면 타원이 돼요. 얘를 스케일로 X방향으로만 줄이면 타원이 돼요. 그렇다고 Y방향으로 줄이면 반대로 또 되죠. Z방향으로 줄이면 높이만 변하고. 그래서 자, 요 원의 크기를 줄이고 싶으면 X방향과 Y방향을 같이 줄이면 돼요. Z는 안 줄이고. 즉 X, Y 스케일을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X와 Y 스케일을 같이 변형을 시키고 싶다라는 건 뭐냐 하면 자, 스케일에서 요런 거예요. 요거 선택하고 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평면적으로 스케일 주는 거. 근데 아이콘에선 요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단축키에서는 이거를 X, Y 누른다고 해서 X, Y가 되지는 않아요. 자, X, Y 누르면 X로 됐다가 Y로 바뀌기 때문에 Y 스케일이 적용이 돼요. 자, 그럼 얘는 X, Y 스케일을 어떻게 주느냐? 자, 여기서 X와 Y 방향의 스케일만 조절되고 Z 방향은 조절을 안 하겠다. 스케일 변화를 안 주겠다 라고 한다면 X, Y, Z에서 Z는 설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변화가 주지 않는 축을 선택을 할 건데
그렇다고 Z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Shift Z를 선택해줘요. 뭐야? 잠깐만요. 다시 스케일에서 스케일 명령어 들어가서 Shift Z를 선택해주면 자 이렇게 XY로만 조절이 돼요. 크기가 Z 방향의 높이 값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이렇게 크기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평면적으로 두 방향의 스케일 값을 조절하고 싶을 때는 변화되지 않는 축을 선택하는데 Shift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번에는 자 밑에 부분이 조금 더 작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자 여기서 에디트 모드 들어가서 자 밑에 점만 선택하고 자 한 번 더 스케일 Shift Z 해서 이렇게 줄이시면 되죠. X, Y만. 그러면 자 위에는 두껍고 밑에는 얇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너무 얇은가? 조금만 더 두껍게 해볼까요? 자 스케일 Z 이 정도. 자 위에보다 조금 더 얇게 이런 형태로. 그리고 에디트 모드 나가면 되고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자 다시 에디트 모드 들어가서 이 점을 선택하고 자 무브 Y 방향으로 조금 요렇게 아이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자 지금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점을 평면에서 자 레프트 방향에서 선택을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 자 뒷부분은 선택이 안 된다. 안 보이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좌측 레프트에서 선택을 할 경우 뒤에 부분까지 선택하고 싶으면 자 엑스레이 모드로 바꿔주고 뒤에가 다 보이게끔 해주고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항상. 아니면 전체 보기로 선택을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 뒷부분의 점들이 선택이 안 된다. 그래서 무브 Y 방향으로 조금 이렇게 자 이번에는 이쪽에서 요것도 자 무브 X 방향으로 자 이렇게 그래서 자 이렇게 약간 다리가 바깥으로 나가 있는 형태로 모양을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자 이쪽에서도 기울어 있고 이쪽에서도 기울어 있고 자 이렇게 모양을 다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근데 얘를 이쪽에다 똑같이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얘를 스케일로 줄이고 그 다음에 무브로 점을 이동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크기가 얼마인지를 몰라요. 제가 지금 임의로 만들었잖아요. 치수를 얼마 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모양만 이쁘게 잘 만든 거예요. 근데 이쪽에다 다리를 또 하나 만들고 싶은데 크기를 모르니까 만들 수는 없어요. 똑같은 거를. 그러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자 얘를 자 Shift D 복사 Y 방향으로 자 복사를 하나 해서 자 요거를 로테이트 시켜갖고 여기다 맞추면 되는데 자 이거 그렇게 해서 맞추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자 얘를 뭘 할 거냐 하면 자 얘를 자 지금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얘를 자 이쪽으로 대칭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자 요 물체를 선택을 하고 자 여기
이렇게 생긴 아이콘, 모디피어라는 아이콘. 자, 전 시간에 한 번 썼었어요.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란 명령어를 쓰기 위해서. 자, 여기 편집 명령어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명령어 안에. 그래서 자, 모디피어라는 걸 선택을 해주고 add 모디피어 안에 자, 여기 제너레이터에 보면 여기 미러라는 게 있어요. 미러. 미러 대칭. 자, 대칭. 자, 지금 얘는 자, Z축을 기준으로 대칭시킬 거예요. X가 아니라 Y축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다. Y축 방향으로 대칭을 시킬 건데, 자, 얘가 자, 여기 있는 걸 여기다가 이렇게 대칭시키겠다. 안 되죠. 여기다가 대칭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자, 여기 보면 미러축을 자, 미러 오브젝트 어떤 걸 기준으로 할 거냐? 자, 스포이드를 선택하고 자, 요 상판 물체를 선택하세요. 그럼 요걸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이 돼요. 그러면 여기의 위치와 정반대되는 위치에 다리가 똑같이 반대로 대칭돼서 만들어져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정면에서 자, 프론트 정면에서 자, 요 두 개 다리를 선택하고 다시 한번 미러를 한번 더 시킬게요. add generate mirror. 그리고 자, 요거 오브젝트 자, 선택해주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다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그래서 자, 의자 다리 부분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앉는 부분을 위에다가 얹을 거예요. 요 위에다가. 자, 그래서 자, 큐브 하나 더 만들어서 자, 스케일을 0.05 0.02 아주 얇게 주시고 무브 Z 방향으로 그리고 스케일러 Shift Z 눌러서 자, Z 방향으로 안 줄고 뭐 이 정도 그냥 줄였어요. 자, 여기서 볼게요. 자, 지금 테이블 때문에 얘가 잘 안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테이블만 다 선택을 하고 테이블 선택한 거를 자, H 눌러서 잠깐 숨길게요. 하이드 시켜요. 화면에서. 그러면 자, 얘를 얘를 이제 보려면 좀 잘 보이겠죠? 자, 마찬가지로 move 자, B 자, 요 점을 Z 방향으로 이렇게 갖다 맞추시면 자, 일단 이렇게 윗면을 딱 맞출 수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레프트 뷰에서 자, 요거를 스케일로 자, Y 방향으로만 좀만 더 줄일게요. 그래서 자, 양옆으로 좀 줄이고 프론트 뷰에서도 자, 얘를 스케일로 자, X 방향으로 조금만 줄이고 그러면 자, 얘보다 조금 더 큰 형태가 만들어지긴 했죠. 자, 무브 X 방향 조금 조절.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자, 라운딩이 좀 많이 들어가 있죠. 여기가 모서리 부분도 그렇고 여기도 라운딩이 자, 밑에처럼. 그래서 자, 얘도 에디트 모드에서 자, 루프 컷으로 주고 자, 똑같이 5개 정도 줄게요. 그래서 자, 요점과 요점 선택해서 무브 X 방향으로 이렇게 자, 요점과 요점 선택해서 자, 무브 X 방향으로 엑스레이 모드로 해서 위에서 볼게요. 그게 더 낫겠다. 자, 이 점과 이 점 자, 무브 X 방향으로 더 많이 자, 이 점과 이 점 무브 X 방향으로 자, 가운데 부분만 무브 X 방향으로 자,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만들어 주고요. 거기에 자, 여기가 라운딩이 더 들어가 있으니까 자, 엣지 선택해서 자, 여기 모서리 부분만 자, 모서리 부분만 베벨 값을 더 줘요. 자, 컨트롤 B에서 베벨 값을 더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만 라운딩이 좀 더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요거 한 0.2 정도 자, 세그먼트 5개 정도 뭐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자, 여기도 자, 컨트롤 B 0.2 정도 5개 정도 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자, 얘는 여기가 이렇게 기울어 있으니까 앞에 부분이 기울어 있으니까 자, 여기를 기운다면 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얘를 기울고 둥그는 게 나을까? 둥글고 기우는 게 나을까? 자, 컨트롤 Z 취소를 한번 해볼게요. 앞에 부분은 이 상태에서 자, 여기다가 루프 컷으로
여기가 안 나눠지네요. 루프컷으로 이렇게밖에 안 되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자, 엣지를 이렇게 자, 여기다가 세그먼트를 만들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지금. 자, 세그먼트를 만들고 싶은데, 자, 루프컷을 주니까, 여기가 라운딩이 져 있기 때문에, 자, 여기는 안 되고, 여기만 루프컷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가운데만. 그러면, 자, 여기에 루프컷을 해서 가운데에 넣은 것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엑스레이 모드로 가서, 자, 점을 선택하고, 자, 얘를 무브 X 방향으로 많이 줄일게요. 자, 줄여놓고, 자, 면 선택 모드로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자, 요 면들을 선택할게요. 요 면들을, 앞에 면들을. 그래서 자, 선택한 면을 돌출시키는 거, 익스트루드가 있었죠? 그래서 단축키 2, 자, 익스트루드 하나, 자, 2, 익스트루드 둘, 자, 2, 익스트루드 셋, 자, 2, 넷, 2, 다섯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세그먼트 주어준 것처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모양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자, 무브 얘를 X 방향으로 좀 길게 뽑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 요 점들을 자, 이렇게 좀 더 뽑아 볼게요. 그래서 자, 얘를 여기서 무브 Z, 자, 무브 Z, 자, 무브 Z, 자, 무브 Z,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밑으로 라운딩 들어가는 느낌처럼 이렇게 기울어 주실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모양으로. 자, 거기에 여기 엣지를 컨트롤 B, 자, 이렇게 라운딩을 주시면 자, 이렇게 밑으로 휘어지는 형태로 자, 라운딩이 들어간 형태의 자, 이런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앉는 부분 그래서 자, 이제 요 봉을 만들어 또 끼워 넣어야 되니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네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3개, 3개 되어 있는 거네요. 자, Shift A 실린더. 자,
스케일, 자, 무브, 자,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데, 자, 중간 부분은 약간 불룩한 느낌으로. 그래서 자, 얘를 가운데다 놓을게요. 이렇게. 자, 무브 X 방향으로, 자, 가운데다 하나 놓고. 떴네. 자, 요거 맞출게요. 무브 B. 자, 얘를 밑으로 Z 방향으로 해서 맞추시면 되고요. 자, 요거 에디트 모드 들어가서 루프 컷으로 가운데 하나 추가. 자, 엑스레이 모드에서 위에 점. 자, 스케일 시프트 Z. 이렇게 아주 짧게 줄여주시면 되고, 밑에 부분, 자, S, Shift Z 조금만 줄여주시면 되고, 여기는 많이 줄여주시면 되고,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약간 불룩한 느낌으로 만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자,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배열을 할 거예요. 근데 같은 간격으로. 자, 그럼 요거를 복사를 해서 이동을 시켜도 되기는 하는데 계산을 해야 돼요. 얼만큼을 떨어뜨려야 되는지. 자, 그래서 명령어 중에 무슨 명령어가 있냐 하면, 자, 이 모디피어에 보면 여기 array란 명령이 있어요. array. 자, array란 명령이 있는데, 자, array란 명령은 배열을 해준다는 거예요. 배열. 근데 내가 원하는 방향, X방향, Y방향, Z방향,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거리만큼 띄워서 물체를 원하는 개수만큼 정렬시켜서 배열해주는 게 array예요. 자, 그래서 물체를 선택하고요. 자, 지금 여기서는 자, 이쪽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은 Y방향이에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array. 자, 여기서 개수를 자, 3개, 자기 자신까지 4개 줄게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X방향으로 돼 있어. 자, 팩터, 비율을 X방향으로 자, 1,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크기만큼씩 거리를 배열한다는 거예요. X방향이 아니니까 X는 0을 주고, 자, Y에다가, 그럼 Y방향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근데, 자, 1 주니까 딱 자기 자신 거리만큼씩만, 여기서 수치값을 키워주면, 자, 떨어진 거리값이 더 늘어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한 1.8이나 1.7 정도 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렇게 선택을 하니까 자, 요게 또 애매해요. 왜? 얘가 여기서 여기 이렇게 배열이 돼야 되는데, 자, 이게 일자로 되니까. 근데 아쉽게도 미러도 그렇고 어레이도 그렇고 얘는 하나의 덩어리로 선택이 돼요.
근데 얘를 하나하나 각각의 물체로 내가 인식을 시키고 싶다 라고 할 경우에는 얘를 분리를 시켜야 되거든요. 하나로 되어 있는 거를. 자, 분리시키는 명령어는 따로 존재하진 않아요. 그래서 분리시키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자, 일단 얘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자, 에디트 모드, 편집 모드로 들어갈 거예요. 자, 편집 모드에서 분리시키고 싶은 물체를 선택을 하세요. 자, 요거 지금 에디트 모드에서 자, 지금 그 전에 하나 먼저 할 거. 에디트 모드에 들어가니까 지금 얘만 선택이 되고 얘네는 선택이 안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array란 명령을 썼죠. 요게 원본 물체고 얘가 array에서 만들어진 물체예요. 자, 요 물체는 자, 요 값을 수정하면 언제든지 변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직 완벽하게 확정이 되어 있는 물체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난 얘 더 이상 수정을 하지 않고 확정을 시켜버리겠다. 지금 형체의 물체를. 그러면 자, 여기 화살표 눌러서 apply 완료를 시켜야 돼요. 완료.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수정도 못하고 이 상태가 원래 이제 확정된 물체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에디트 모드에 들어가면 자, 선택이 돼요. 그래서 자, 엑스레이 모드에 가서 자, 요거 선택하고 자, 얘만 독립적으로 하나 띄워내겠다 라고 한다면 네? 방금 적용 어떻게 하셨어요? 방금 적용 어떻게 했냐고요? 자, 다시 보세요. 이 상태에서 자, 미러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 모디피어에서 사용하는 명령어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명령어는 다 똑같아요. 완전히 확정을 짓기 전까지는 항상 수정이 가능한 명령어들이에요. 그래서 자, 완료 확정을 짓겠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화살표 있죠? 이 화살표를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 명령어가 떠요. 여기 apply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완료하다, 확정짓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pply를 선택해 주시면 자, 얘가 명령어가 이제 완료되면서 여기 있는 명령어가 사라져요. 그럼 더 이상 얘는 수정을 못 해요. 그리고 얘 선택하고 자, 에디트 모드 들어가면 이제 얘를 수정할 수 있는 거고. 자, 엑스레이 모드에서 요거 선택한 다음에 자, 여기 요 물체를 선택한 다음에 메쉬에 보면 여기 separate라는 명령이 있어요. separate 뭐 분리하다, 분해하다, 띄어내다 뭐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단축키로는 P예요. P. 자, 그래서 separate에 보면 자, select가 있고 by material이 있고 뭐 by loop 파트가 있고 그런데 자, 지금은 select 선택한 거를 띄어내겠다. 그래서 select 해주면 자, 요거만 따로 분리가 돼요. 자, 요거 선택하고 다시 P select 요거 선택하고 P select 그러면 자, 얘가 자, 이렇게 하나씩 따로 선택이 돼요. 그 상태에서 얘를 자, move
X 방향으로 조금 더 이렇게. 자, move X 방향으로 조금 더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얘를 요거 세 개 선택해 갖고, 자, 이번에는 얘를 어떻게 해줘요? 자, 밀어. 자, 얘를 기준으로, 자, Y 방향으로. 자, 얘만 지금 선택이 됐죠? 다시. 요거 세 개를 아까처럼 다시 하나의 물체로 묶어버리고 싶다. 거꾸로. 세퍼레이트의 반대. 지금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거든요. 자, 얘를 하나로 묶어버리고 싶다 라고 할 때는 join이란 명령을 주는데, 여기 오브젝트에 보면 어디 있니? join, 여기 join이라고 있어요. join. 단축키로는 컨트롤 Z, 컨트롤 J예요. J. join을 해주면, 자, 얘가 다시 하나의 물체로 이렇게 묶여져요. 그래서, 자, 얘를 밀어. 자, Y 방향으로 주시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위에 등받이 부분 요것만 만들면 되죠. 자, 얘는, 자, 여기서 위에서 보고, 자, Shift A 큐브, 자, 스케일 X 방향으로 0.1, 0.08, 0.05, 0.07 정도 주면 될 것 같고요. 얘는 Y 방향은 0.5, 0.6, 0.6 주고, 자, 수정을 합시다. 얘를, 자, 에디트 모드에서 버텍스를, 자, move Y 방향으로 조금, 자, 요거 move Y 방향으로 조금, 자, move X 방향으로 이렇게, 자, 여기에 맞춰야 되니까, 자, 얘를 어떻게, Z 방향도 0.5, 0.3, 0.2, 정도만 줘도 되겠죠? 자, 얘를, 자, move Z 방향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자, 위에서 보고 얘를 에디트 모드에서 루프 컷으로,
개를 주면 될까요? 얘를 하나 이렇게 한 6개? 6개 정도 줘볼까요? 그럼 자 얘를 주고 자 여기 점과 여기하고 여기하고 자, 무브 X 방향으로 조금 자 여기하고 여기하고 자 무브 X 방향으로 조금 자 여기하고 여기하고 무브 X 방향으로 조금 뭐 대충 이렇게 형체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하고 두 군데만 자 컨트롤 B 그래서 모서리 둥글게 이렇게 주시면 되죠. 그럼 여기 라운딩 자 이렇게 여기 라운딩 들어가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모양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의자 다 꺼내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거고요. 자, 전부 다 선택해서 자, 무브 테이블 있는 데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의자. 자, 얘는 Shift S 자, 커서 to 월드 오리진 해주시면 다시 원래대로 가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테이블하고 의자 형태를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말씀하시면서 자,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은 다녀오세요. 자, 모디피어에 보면 솔리디파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자, 얘를 주시면 여기 두께가 생겨요. 자, 옵셋은 0 주고 자, 두께를 한 0.5 요거 0.1 0.05 뭐 이런 식으로 두께를 주시면 이렇게 두께를 만들 수가 있어요. 0.02 정도 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0.03 정도 줄까? 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두께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하나가 있고요. 자, 안으로 밀어 넣는 방법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자, 얘를 자, Shift D 해서 복사를 하나 할게요. 그래서 자, 요거보다 조금 작은 형태 자, 이런 형태의 모양을 하나 만들 거예요. 이렇게 자, 요걸 이용해서 자, 스케일로 좀 줄여서 자, 무브 Z 방향으로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스케일로 자, Z 방향으로만 조금 길게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조금 더 크게 만들었어요. 밖으로 나오게. 그래서 자, 여기서 자, 요런 명령이 있어요. 불림이란 명령이 있어요. 모디피어에.
불린이란 명령이 있는데, 불린이란 명령은 그러니까 우리가 연산 작업할 때 저건 수학적 용어거든요. 수학적 용어라서 불린이라는 것은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을 나타내요. 그래서 더해주고 빼주고 공통 부분 만들고 하는 거예요. 물체와 물체를 연결해서. 그래서 지금 얘는 큰 물체에서 작은 물체를 빼버려서 안에 구멍을 뚫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선택하고 바깥의 물체 선택하고 자, 불린. 그러면 자, 세 가지 명령이 있어요. intersect, union, difference. 자, 유니온 합집합, 디퍼런스 차집합, 인터섹트 교집합. 그래서 자, 요 물체에서 유니온, 자, 오브젝트, 자, 얘를 선택하면 얘랑 합쳐져요. 그래서 하나의 물체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디퍼런스, 자, 요거 클릭 해주면 자, 요 물체에서 요 물체를 빼서 물체를 구멍을 뚫어줘요. 자, 무브 움직이면 구멍이 안 뚫려요. 지금 왜? 아까 이 명령어들은 완료가 된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어떻게 요거를 어플라이 완료 해야지만 자, 이렇게 구멍이 뚫려요. 이런 식으로. 자, 얘에다가 인터섹트, 자, 요거랑 해주면 요거하고 아까 그거하고 공통된 부분만 남아요. 그래서 얘를 어플라이 해주면 자, 요렇게 작은 형태의 모양이 남는 거죠. 자, 얘하고 아까 큰 거하고의 공통된 부분이니까. 컨트롤 Z 여기서 자, 여기서 디퍼런스, 자, 어플라이 해주고 자, 요거 지워버려도 되죠. 그러면 구멍이 뚫려요. 그래서 자, 요런 모양 세 가지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냥 안으로 밀어 넣는 방법 하나가 있고, 자, 요거 두께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자, 빼내기 형태로 모양을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래서 자, 어떤 방법으로 만드실지는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모양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기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만드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나중에 뭘 해줄 거냐면 전 시간에 썼던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라고 자, 물체를 둥글고 부드럽게 해주는 명령어 있죠? 자, 그걸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얘를 굳이 디테일하게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각지게 만드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자, 실린더로 다시 만들게요. 자, 얘를 자, 버틱스가 32개예요, 지금. 자, 요거를 뭐 한 25개 정도로 주시면 자, 요거를 24개 26개 자, 요거를 조절해서 자, 이쪽이나 이쪽에 평평한 면을 하나 만들 거예요. 여기다 손잡이를 만들기 위해서. 자, 26개 정도 주니까 여기가 평평해지네요. 그럼 여기다가 손잡이를 만들게요. 손잡이를 이쯤에다 만들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X방향이나 Y방향에다 손잡이를 만들 거예요. 만들기 편하게.
내가 옆에서 뭐 쳐다보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들기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 수치 값은 얼마를 주셔도 상관없어요. 26개가 아니라 뭐 한 18개 해도 돼요. 그러면 여기도 또 평면이 나오죠. 대신 각이 더 많이 커지는 거고 상관은 없어요. 이거는 얼마를 주시든. 자, 이렇게 주시고 18개로 해볼까요? 이렇게 주시고 얘를 에디트 모드로 가서 자, 루프 컷으로 아까처럼 뭐 몇 개 줄게요. 세그먼트를. 그리고 자, 버텍스 자, 맨 밑에 거 스케일러 자, 그 다음 거 스케일러 그 다음 거 스케일러 그 다음 거 스케일러 대략적으로 그냥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 안 써본 명령을 쓰기 위해서 자, 요 면 지우고 자, 여기에 솔리디파이를 줘보죠. 두께 값을 0.3 0.1 0.08 0.05 이 정도 두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요거를 어떻게 어플라이 자, 요거 어플라이 주시면 되고요. 자, 평평한 게 여기 자, 여기니까 자, 얘를 에디트 모드 들어가서 자, 요 면에서 자, 인셋으로 조금 면을 줄일게요. 이렇게 그리고 자, 정면에서 자, 평평하니까 되겠죠? 얘를 스케일로 X방향으로 좀 Y방향 좀 더 줄여줄까? 이렇게 줄여봤어요. 그래서 자, 요 면을 선택하고 자, 면 선택 자, 요 면 선택하고 옆에서 자, 얘를 익스트루드 자, 돌출을 시키면 돌출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컵의 손잡이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요 손잡이 모양을. 자, 무브 Z방향으로 자, 이렇게 올려주시고 자, 요 면을 자, 로테이트 자, 이렇게 돌려주시고 자, 익스트루드 또 돌출 자, 무브 그래서 자, 요 점들을 자, 이렇게 움직여 갖고 모양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자, 익스트루드 자, 익스트루드 뽑아놓고 자, 요거 무브 요거 자, 무브 자, 면
자, 요거 선택해서 다시 자, 익스트루드. 자, 익스트루드 주시고 또 자, 요거 무브 이쪽으로 자, 요거 무브 이쪽으로 자, 요거를 자, 옆에서 자, 익스트루드 자, 익스트루드 해서 손잡이 모양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드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점을 움직여 갖고 자, 여기 부분이 자, 여기 부분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이 두 개 점도 좀 더 자, 무브 Z 방향으로 좀 더 내려도 되죠? 그럼 이게 좀 더 넓어지니까 그래서 자, 여기 조절 자, 끝에 부분에 붙어야 되니까 여기서 자, 여기를 다시 자, 인셋으로 면을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자, 얘를 무브 조금 애매하긴 하네. 그러면 여기서 자, 여기다 붙여볼까요? 자, 점을 조금 조절을 해서 자, 엑스레이 모드로 점 다선택 자, 이렇게 주고요. 자, 여기 면을 자, 인셋으로 줄여주시고 스케일로 좀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자, 요 면과 요 면 자, 두 개의 면을 선택하고 자, 여기 페이스에 보면 페이스가 아니라 여기 있네요. 여기 엣지에 보면 브릿지 엣지 루프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걸 선택해 주시면 자,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서로 면을. 그러면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가 너무 두꺼우니까 자, 점들을 조금 조절할게요. 자, 이 점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자, 여기서 자, 스케일로 Y 방향으로 조금 줄여주시면 자, 여기는 두껍고 여기는 이제 얇아지면서 모양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자, 뭘 줘요? 여기다가 서브 디비전 설페이스 주시면 자, 이렇게 모양이 되는 거죠. 자, 손잡이 부분도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선택해서 얘를 쉐이드 스무스 주시면 자, 이렇게 부드럽게 모양이 생겨요. 자, 밑에 부분만 조금 이상하니까 자, 얘를 에디트 모드로 가서 여기만 수정을 할게요. 자, 밑에다가 루프 컷 하나 주시고, 자, 얘를 최대한 밑으로 주시면 자, 여기가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면 자, 여기가 이렇게 각이 진, 여기가 최대한 부드럽게 각이 진 형태가 되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도 자, 루프 컷으로 안쪽에다가 최대한 부드럽게 이렇게 주시면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효과를 이렇게 모양을 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커피잔 형태의 모양을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손잡이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자, 요 잔 받침대, 자, 받침대 모양도 전 시간에 만들었던 커피잔, 아니, 접시처럼 만드시면 되죠. 그냥 여기서 실린더 하나 더 만들어서 자, 좀 더 크게 반지름을 한 0.8 정도 조금 크게 주면 되고, 자, 두께는 한 0.2 정도, 0.1만 줘도 될 것 같은데 0.1 정도, 뭐 이 정도 줘도 될 것 같고요. 자, 자, 무브 Z 방향으로 자, 밑에다 놓고 자, 여기에 맞춰서 들어가면 되니까 자, 요거를 자, 에디트 모드, 자, 요 면을 자, 인셋으로 자, 엑스레이 모드 가서 인셋으로 다 선택이 됐네. 자, 여기 위에 면만 선택하고 인셋으로 자, 이렇게 받침 들어가는 부분만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익스트루드 자, 밑으로 조금 파면 되고요. 여기 스케일을 좀만 줄이면 이렇게, 아니면 자, 여기를 거꾸로 자, 엣지 자, 여기를 스케일로 좀 벌리면 되죠. 조금만 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번 이렇게 꺾이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 자, 버텍스로
자, 얘를 자, 무브 올려주시고 자, 요 밑에 면을 자, 여기서 그냥 익스트루드를 할게요. 돌출. 자, 익스트루드 돌출. 그거를 스케일로 좀 줄이고 자, 다시 익스트루드 한 번 더. 자, 다시 스케일로 또 줄이고 이렇게 좀 꺾이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자, 익스트루드 자, 여기 부분을 좀 더 많이 자, 스케일로 좀 더 많이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자, 얘를 자, 요것도 자, 위로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자, 이 점들이 자, 요거하고 요거하고 두 개가 자, 밑으로 내려가 있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야지 자, 여기가 이제 경사가 들어가겠죠. 자, 많이 들어가 있는 경사인데 쟤를 어떻게 집어넣으면 될까요? 자, 여기다가 자, 루프 컷으로 자, 세그먼트를 두 개만 추가할게요. 그리고 자, 여기 얘네들 선택해서 무브로 내려주시면 어떻게 내려야 되지? 얘를 자, 무브 조금 내리고 자, 요거 풀고 조금 더 내리고 그래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것도 풀고 조금 더 내리고 그래서 자,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 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가 너무 낮네요. 거꾸로 올려볼까요? 자, 버텍스로 자, 요 위에 점들 엣지로 해야겠다. 여기하고 두 개를 자, 얘를 더 위로 올려볼게요. 무브 Z 방향으로. 그러면 자, 이게 더 깊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요거 내려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커피잔 느낌
이렇게 접시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어요. 자, 밑에 부분이 지저분하니까 자, 밑에 부분을 에디트 자, 폴리곤으로 요 밑면을 여기다 인셋을 살짝 줄게요. 그러면 밑에 부분도 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깔끔하게. 그래서 얘를 자, 쉐이드 스무스 주시면 자, 이런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